안녕하세요. 엔통입니다. 오늘은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의 강자 엠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로가 2025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영업이익은 89%나 급감했다고 해요. 전문가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이익은 거의 바닥을 쳤다. 이 모순적인 상황에 엠로의 미래를 들여다볼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주가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최근에 변동성이 꽤 커 보이네요. 맞습니다. 2013년 5월에 삼성 SS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였고요. 그 후로도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변동성 뒤에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실적 쇼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로의 성적표, 숫자를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엠로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SRM, 좀 생소하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요. 기업이 제품 만들려고 여러 협력사들한테 부품 사고 계약하는 거 복잡한 과정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디지털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파는 방식도 따로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사 서버에 아예 시스템을 통째로 구축해주는 구축형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대세죠. 매달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문제의 그 숫자네요. 전문가님, 이 그래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25년 매출액은 840억 원으로 전년보다 5.7%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오른쪽 막대를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은 고작 9억 원. 전년도에 86억 원이었는데 무려 89.4%나 그냥 곤두박친 겁니다. 와, 매출은 늘었는데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렇게 충격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엠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 단기적인 이익 감소 뒤에 뭔가 숨겨진 장기 성장 동력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엠로의 상장 엔진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롱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뭔가요? 전문가. 바로 AI 기술입니다. 요즘처럼 공급망 리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그냥 데이터 관리만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AI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서 대응하는 솔루션이 이제 필수가 된 거죠. 엠버로는 바로 이 AI 기술을 자기네 솔루션에 아주 적극적으로 녹여내면서 시장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군요.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큰 프로젝트 하나 따내면 실적에 확 뛰었다가 없으면 훅 꺼지고 분기별로 실적이 좀 널뛰게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엠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월세처럼 매달, 매년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기술 지원이나 클라우드 사용료 같은 반복 매출 비중이 높아서 실적 변동성이 낮다는 게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 안정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IT 기업들이 연말, 그러니까 4분기에 매출이 확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엠로는 보세요. 매 분기 꾸준하게 200억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분기에도 매출 공백이 없다는 점, 이게 바로 엠로의 숨겨진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롱,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고객 기반이군요. 어떤 기업들이 엠로 솔루션을 주로 쓰나요? 고객 리스트를 보면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전자,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등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전통적인 구축형,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방식의 누적 고객사 수가 2018년에 153곳이었는데 2025년에는 358곳으로 2배 이상 꾸준히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여전히 보안 때문에 이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엔트롱 클라우드 고객사 수는 어떤가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구독형 클라우드 고객사 수는 2018년에 단 22곳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241곳으로 무려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와, 10배요?
이건 뭐 엠로가 성공적으로 사스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로 보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시작한 AI 솔루션 고객사 역시 벌써 206곳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엠로의 AI 기술이 그냥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에서 진짜로 먹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구축형, 클라우드, AI 이 세 개의 바퀴가 다 같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엠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니까요. 전문가님,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전문가 엠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단기 수익성 압박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 당장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둘째는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수준은 최종 계약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점. 마지막으로 모회사인 삼성 SDS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엠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지점이 바로 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일 거예요. 이 높은 숫자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높은 PER 165배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라고 보셔야 합니다. PER이라는 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모인 이익이 2024년 86억 원에서 2025년 9억 원으로 극단적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확 튀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가가 너무 비싸서 고평가되어서 PER이 높은 게 아니라 이익이 일시적으로 확 줄어들면서 숫자가 왜곡돼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엠로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엠로에 대한 최종적인 전망과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전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성장통은 장기적인 글로벌 성장을 위한 투자다. 지금 엠로가 겪고 있는 이익 급검은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025년의 실적 쇼크는 실패가 아니라 미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라는 점. 둘째, AI 기술, 안정적인 반복 매출, 그리고 다양한 고객 기반은 엠로의 긍정적인 장기 성장 신호라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서 앞으로는 이 투자가 언제쯤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즉 수익성 회복 시점과 앞서 짚어본 리스크 요인들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엠로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엠로는 이 단기적인 성장통을 딛고 글로벌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신중하게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